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재 아이들 정말 똑똑하죠? 우수하죠? 그런 능력들 잘 키워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런 부모님들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길러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카페에도 많이 와서 활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파워스쿨에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상위 1% 영재들의 핵심 역량은 지식이 아니라 고차원 사고력이다 하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고 고차원적인 사고력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수한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주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높은 수준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높은 수준의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 직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이 있어요. 직업은 귀천이 없지만은, 그러나 아주 고차원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이 있거든요. 그런 직업의 사람들을 선발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이제 수학능력 시험을 한번 볼까요? 수학능력 시험에서 보면은 선발을 할 때 어떤 능력을 주로 물어보나요? 또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그런 사람을 뽑는 그런 시험 이런 데서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을까요? 자, 미국의 대학 들어가는 시험을 SAT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SAT 시험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도대체 어떤 능력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또 한국에서도 이제 로스쿨에 입학하는 시험, 리트라는 시험이죠. LEET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 리트 시험이라든지 또 미국의 대학원에 들어가는 시험이 있는데 GRE라고 하는 대학원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GMAT이라고 하는 경영대학원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능력을 주로 물어볼까요? 거기에 보면요, 고차원적 사고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고차원적 사고력을 우수한 아이들은 반드시 이 핵심 역량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아주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이런 능력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1%의 영재들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사고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째, 지식과 사고력의 관계입니다. 지식과 사고력의 관계. 지식과 사고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그럼 먼저 사고력이라는 게 뭐냐? 지식은 흔히 아는데 사고력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사고력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논리력과 창의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고력과 창의력이래. 그건 뭔가 대비가 잘못된 말이에요. 창의력이란 말은 사고력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사고력과 창의력을 대비시켜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력 속에는 논리력이라는 것하고 창의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나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지만 그러나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지식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낮은 수준의 사고력이 있고 높은 수준의 사고력이 있는데 낮은 수준의 사고력 중에 가장 낮은 단계가 지식이에요. 지식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지식과 이해, 이거는 낮은 수준의 사고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식과 이해. 그 이상의 단계로 올라가야 고차원적 사고력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 그래서 내용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고요. 사고력은 능력과 기능입니다. 사고력.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 쓰죠. 사고력이라는 말 써요. 역이라는 말이 능력이라는 뜻이죠. 능력과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지식을 확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식을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과 관련된 가치를 창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는요, 지식을 가지고 분석도 하지만 또 지식을 확장해서 우리가 창의력이라는 말 쓰잖아요. 창의력은 바로 지식을 확장한다는 의미죠. 이렇게
지식과 사고력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사고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식은 확장되고 분석되고 또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변형되어 나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변형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 어떤 거냐? 바로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고력이 바로 지식을 그렇게 변화, 변형, 확장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는 윤활유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초사고력이 뭐냐? 그러면 사고력 중에 기초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고력은요, 낮은 단계의 사고력이 있고 기초사고력이 있어요. 이 기초사고력이 있고 그다음에 고차원적 사고력이 있어요. 고차원 사고력이 있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기초사고력입니다. 생각을 하는 거.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도요, 앞과 뒤의 맥락을 잘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이 있고요, 읽는 아이가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줄줄 읽어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분석을 해보면요,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 나오면 반드시 앞의 내용을 찾아서 내가 현재 읽고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뭔가 다른지, 뭔가 같은지, 뭐가 도대체 같고 다른지를 금방 확인하는 것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사고력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변별 능력입니다. 같고 다름을 알아내는 거예요. 뭐가 같고 뭐가 다르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 보면은 이렇게 그냥 뭐 물건도 있잖아요. 물건도 같은 것과 있고 다른 것이 있죠. 저런 아파트와 저런 아파트는 뭐가 다르지? 저런 집과 저런 집은 뭐가 다르지? 저런 동물과 이 동물은 뭐가 다르지? 하여튼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이 다른 거를 빨리빨리 알아내는 그런 아이는 생각을 하는 힘이 아주 있는 아이죠. 그러나 그 다른 거를 잘 모른다. 그런 아이는요,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낮은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아이다, 영재다 그러면 이 변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추론입니다. 추론. 추론은요, 단서를 가지고 알아내는 거예요. 단서를 가지고. 지능검사를 해보면요, 추론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추론이라는 게 뭐냐면 단서를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게 있어요. 동그라미가 나오고요, 세모가 나오고 동그라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 건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세모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단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행렬추리라고 해요. 행렬추론인데 행렬추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런 거는 훈련을 가지고 많이 신장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경험을 많이 시키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를 찾는 겁니다. 관계를 찾는 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관계를 지을 수도 있죠. 우리가 창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창의는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비행기가 어떤 동물의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나요? 우리 보잉이라고 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보잉이라는 비행기. 우리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게 되면 대한항공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약간 이렇게 비행기 앞 모양이 새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나요? 새 모양. 그렇죠. 보통 새들이 쭉 날아갈 때 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 중에도 어떤 모양인가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관찰해 봐. 아이들 한번 보고 관찰해 보라 그러세요. 비행기가 어떤 새하고 관계가 가장 있는지.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 때 바로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자연에서 유출을 해서 가져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바로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창조라는 것도 이런 데서 오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를 찾는 것, 이런 것은 기초 사고력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고차원 사고력이라는 게 뭐냐? 고차원 사고력. 정말 글로벌 CEO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글로벌 CEO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글로벌 CEO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당신은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CEO 자리에 있는데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질문했을 때 그분들이 대부분 두 가지.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의사결정 능력. 그 다음에 독립성이라고 이런 거를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의사결정 능력하고 독립성. 여러분들 회사에서 대표가 있죠. CEO 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사원이 있다고 합시다. 자, 대표는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대표는요, 큰 결정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돼요. 많은 변수를 고려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A 안을 선택할 거냐, B 안을 선택할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원들은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원들한테요, 그런 거 해보라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사원으로 행정적인 일을 많이 할지 모르지만, 자, 네가 A안을 선택할 때는 1조가 더 들어가고 B안을 선택할 때는 1.5조가 더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네가 한번 결정해봐라.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A안은 1조의 손해를 볼 수 있고 B안은 1.5조의 손해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해보라 그러면 일반 평사원들은 결정 못할걸요. 그러나 높은 CEO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걸 결정을 연속적으로 성공을 시켜야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의사결정이 고차원적인 사고력이에요. 이게 작은 것보다 자꾸 이런 기회를 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측력입니다. 예측.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 요즘 보면요, 김난도 교수,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낸 책을 보면은 매년 이제 소비자 패턴, 소비자 트렌드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놓죠. 그런 책으로 만들어서 냈습니다. 저는 늘 읽어보는데요. 참 아주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예측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 판단,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고차원적인 사고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위 1%들의 영재들은 이런 핵심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 오늘 그래서 세 가지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는 지식과 사고력의 관계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력 플러스 창의력이다 하는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는 기초 사고력이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차원 사고력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 상위 1%의 영재들은요, 핵심 역량으로 반드시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고력이 높아야 바로 영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고력이 있는 아이가 영재인 거죠.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영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고차원적 사고력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